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정원과 베란다를 가꾸면 매일이 새롭습니다. TV나 유튜브에서 원예용품이 나오면 눈이 가고 몰랐던 가드닝 방법을 알게 되면 귀가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넣으려고 하면 과부하에 걸리기가 쉽죠. 많은 정보로 정원을 보살피는 일이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많은 조언도 중요하지만 직접 부딪혀가며 배운 나의 경험이 또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 베란다 가꾸기에서 확실하고 완벽한 건 없다는 사실이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이 예전부터 성공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식물이 가장 잘 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겸손한 자세로 믿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여름 꽃과 나무들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바로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꽃이 정말 아름답죠? 레인 릴리 하브란서스 되겠습니다. 12cm 보트에 3촉 이상 식재가 되어 있죠. 키는 20cm에서 30cm 내외로 자라고요. 비가 내리는 장마철 습한 여름 시기에 꽃이 이렇게 피어나기 때문에 레인 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굵은 식물답게 물을 주고 나서는요, 흙에 물이 고이지 않게 통풍을 잘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식물 정말 실물이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꽃도 큼직큼직하게 피어서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는 식물 되겠습니다. 양지나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고요. 겨울에는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식물은요, 9cm 보트에 심겨져 있는 기생란 되겠습니다. 기생란, 샤프란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레인릴리에 비해서 꽃의 화병이 조금 더 작고 색감은 조금 더 진한 분홍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릴리, 기생란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는 아름다운 꽃이라고도 불리죠. 다음 식물은요, 레인릴리인데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상태입니다. 색상은 빨간 색상으로 피어난다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농원에 다양한 종류의 에키네시아를 키우고 있는데요. 에키네시아는 정말 여름에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정원을 가득 채워주는 화려함과 우아함이 품종과 색상에 따라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에키네시아는 정말 아름답고 내구성까지 겸비한 다년생 야생화 식물로 정원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식물 되겠죠. 저도 키워보면서 그 매력을 점차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선시커 품종들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스위트 코시아 지나면 화이트 퍼펙션 있습니다. 하얀 색상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주죠. 겹 에키네시아 선시커 품종들의 특징은 화려한 겹꽃과 화사한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높이는 45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화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장기간 개화를 합니다. 또한 내한성, 내서성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겨울, 여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강렬하게 키우기 좋은 품종 되겠습니다. 꽃도 이렇게나 화려한데 생명력까지 강하니 추천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레인보우는 주황색과 분홍색이 절묘하게 섞여 있죠. 펌킨 파이도 있는데요. 호박색의 주황빛을 띠는 겹꽃입니다. 부드러운 살구빛의 겹꽃이 매력적인 셀몬도 입고가 되어 있고요. 셀몬은요, 연한 살구빛을 생각해 주시면 탁월한 선택이시고요. 골드선은 쨍한 노란 색상입니다. 어디서나 눈에 띄는 그러한 색상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처럼 귀여운 느낌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 선시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에키네시아 더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식물은 스트로베리 앤 크림 되겠습니다. 토끼귀 그리고 우산처럼
잎이 내려가 있는 모습, 형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요, 생명력도 강하고 꽃미모도 아름다워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식물입니다. 가뭄과 병충해에도 강하죠. 한 번 심어 놓으면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꽃을 보시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겹에키네시아는요, 화단, 정원, 경계선 혹은 큰 화분에 식재를 해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절화용으로도 인기가 높은 식물이죠. 홑 에키네시아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핑크 색상으로 농원에 들어와 있으니까 홑 에키네시아도 궁금하셨던 분들은 키워보셔도 매우 좋습니다. 노란색의 앙증맞은 꽃을 준비해주고 있는 낑꽃다루입니다. 멕시코 등 중남미가 원산지인 식물인데요. 이 식물이 일본에 전달이 되면서 낑꽃다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은요, 4, 5월, 6월부터 개화를 해서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었다 졌다 하면서 즐거움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멕시코 등의 원산지에서는 1년 내내 개화를 한다고 하네요. 가을에 추워지면 예쁘게 단풍까지 드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구근 식물인 쿠르쿠마입니다. 이름도 귀엽고 꽃도 너무나 귀엽게 피어나죠. 인도, 스리랑카, 중국 등 열대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한여름의 고온을 잘 견디기 때문에 여름 동안 예쁜 꽃을 피워주는 구근 식물, 알뿌리 식물입니다. 여름에 개화를 하는 매우 귀한 식물 되겠습니다. 짱짱한 꽃대와 단단한 꽃잎은 꽃꽂이를 해놓으면 한 달여간 지속하기 때문에 절화로도 인기가 많은 구근 식물이죠. 꽃잎은 연꽃처럼 도톰한 육질로 되어 있고요. 꽃잎은 연한 분홍 색깔 빛깔을 닮았습니다. 난초를 닮은 듯한 잎 역시 매력적이죠. 다음 식물은 갯국입니다. 국자가 드러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화과의 한 종류입니다. 갯국은요, 톱니 같은 잎 가장자리로 선명한 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모습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역시 국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트멈 국화인데요. 포트멈 국화는 미국의 원희 회사에서 개발한 하나의 국화 종류로서 화분에 기를 수 있게 줄기는 짧게 가지가 나 있고 꽃송이의 크기를 늘려낸 신종 국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화에 비해서 꽃의 화경이 조금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 공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포트멈 국화, 화분과 잘 어울리는 화사한 느낌의 색상입니다. 농원의 골든벨은 총 2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종류는요, 이렇게 화심이 조금 더 붉은 빛깔이 띠는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2가지 모두 앙증맞고 귀여운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노란 빛깔임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은요,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하죠. 이러한 시기에는요, 베란다 정원을 관리해 주실 때에는 물 빠짐이 좋은 화분을 사용해 주시고, 물은 오전 혹은 늦은 오후 중에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의 문을 열어 환기를 꼼꼼히 시켜주면서 공기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 되겠습니다. 실외에서도 정원을 가꾸고 계시다면 조금 더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요. 잡초가 많이 자라나는 계절이잖아요. 잡초는 경쟁력을 없애기 위해 다른 식물들과 경쟁하지 않게 정기적으로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정원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토양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서 개선시켜 주실 부분이 있다면 탭이나 비료를 추가하여 토양의 영양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죠. 멀칭을 해주실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멀칭을 통해서 수분 증발을 줄여주시고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해충 방지를 해줌으로써 식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도 좋죠. 프룩스 더킹이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색상 너무나 아름답죠. 보랏빛깔, 분홍빛깔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색상입니다. 플록스 혹은 후룩스라고 부르죠. 노즈 활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잘 견뎌내고 이듬해 싹이 올라오게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난타나입니다. 알록달록 노란 주황
왕 분홍 빨간색의 아기자기한 꽃들이 모여서 피어나는 예쁜 아이, 바로 란타나죠. 버베나의 일종입니다. 향기가 독특한 느낌이죠. 자몽, 오렌지 상큼한 향이 나타납니다. 꽃이 지고 나서는 열매도 잘 맺어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좋은 친구입니다. 키워보니 흙을 딱히 가리지 않는 식물 되겠습니다. 물은 물 주는 시기 놓치지 마시고 흙이 마르는 새를 보시고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식물은 갯모밀입니다. 지피 식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한 개의 꽃에 여러 개의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꽃입니다. 갯모밀 야생화입니다. 겨울에도 꽃이 피는 단연생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작년에도 꽃을 피고 올해도 꽃을 피면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지금부터는 목수국 3가지 종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친구는요, 레드라이트라는 목수국입니다. 개화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개화를 하게 되는데요. 꽃 색상은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목수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목수국에 비해서 외성으로 자라나는데 높이는 약 10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절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꽉 찬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목수국은 썬데이입니다. 여름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목수국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목수국으로 진한 녹색과 하얀색의 꽃이 7월달쯤 점점 분홍 색상으로 변화합니다. 120c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목수국이죠. 그 옆에는요, 스트로베리 목수국이 있습니다. 스트로베리 역시 키는 100cm 정도 성장을 하죠. 7월에 백색으로 개화하고 8월에 연분홍 그리고 딸기 색상까지 꽃이 물들어가는 내한성 강한 수국입니다. 수국은 여름 정원에 에키네시아와 더불어 형광등을 100개 켜놓은 듯한 화려하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닐라 플레이즈도 이렇게 색상이 변화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지에서도 짱짱하게 여름과 겨울을 이겨내죠. 일일초가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색상이 너무나 예쁘죠. 햇빛을 따사로이 받으니까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일일초는 매일 새로운 꽃이 100일 이상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 하여서 일일초 혹은 매일초라고 불리는 식물이죠. 이렇게 화사하고 예쁜 꽃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지 정원에도 활기가 많이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아름다운 새로운 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7월부터 9월 사이에 개화를 주로 하지만 온도가 맞으면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5도에서 28도 사이에서 잘 자라나고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생육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노지에서도 잘 크는 식물이지만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실내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도 어쩜 색상이 이렇게 고운지 꽃이 너무나 예쁘게 느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베란다 창가에 두고 키워볼 만한 식물 찾고 계시다면 일일초 세트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죠. 꽃이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관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식물 중 하나가 백합 되겠죠. 겹백합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2가지 색상으로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겹백합은요, 보통 7월 달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여름하면 겹백합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죠. 지나가기만 해도 향긋한 백합 향기에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신비로운 식물입니다. 백합배 꽃이 워낙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다 보니까 키우기 어렵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백합이 여러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이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정원, 아파트, 베란다, 실내 등등 모두 잘 자라더라고요. 노지에서 이렇게 키운 랜덤 백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부터 키웠는데 꽃대 처짐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쭉 올려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일세 달의 나무입니다.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세 달에 자가수정으로 키위보다 열매는 작지만 추위와 병충해에 강한 덩굴 식물입니다. 아치 올려주시면서 키우시면 관상용으로 아주 탁월한 선택 되시겠습니다. 일세 달의 나무는 양지와 음지 어디에서나 잘 자라나죠. 뿐만 아니라 추위에도 잘 견뎌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에 심어주세요. 체리 세이지입니다. 잎을 문지르게 되면 진한 과일향이 슬슬 나타나죠. 얼핏 체리향과 같은 상큼한 느낌의 향이 나타납니다. 꽃은 계속해서 피어나고 오래 지속되는 편에 익숙하죠. 세이지는 허브로 이용이 되는 허브 식물이기도 합니다. 스프레시 제라리움 요렇게런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얀색과 보라색상이 섞인 꽃도 이렇게 보이고 꽃이 아예 보랏빛깔로 피어나는 포트들도 있습니다. 각각 포트마다 색상이 아름답죠. 스프레시 제라리움 다년생 속군 식물이고 햇빛 좋아합니다. 추위에도 매우 강해서 노지에서 활동 잘 하더라고요. 토양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가습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마철의 식물들은요, 물이 고이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잘 통하고 배수가 좋은 흙에서 자라게 해주시는 게 좋죠. 리아트리스 하양 이렇게 꽃방망이 같은 꽃을 쭉쭉 올려주면서 시원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중품 사이즈로 농원에 준비되어 있네요. 황금 더리풀 잎이 반짝반짝 정말 눈이 부시게 빛이 납니다. 황금 더리풀은요, 꽃잎보다 길게 꽃이 자라나면서 수많은 수술을 보여주는 식물인데요. 마치 먼지 털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더리풀입니다. 엘레강스 더리풀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죠. 노란 꽃잎이 아름다운 루드베키아 밑에는요, 초명국이 있는데요. 리틀 브릿지 초명국 먼저 보여드릴게요. 초명국은요, 가을을 밝히는 꽃이라는 뜻을 가졌죠. 가을 아네모네라고도 불립니다.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요. 7월부터 10월 사이에 한 달여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죠. 분홍색 이외에도 하얀색의 꽃도 있습니다. 키는 50cm에서 80cm 정도까지 자라나고요. 병해충도 정말 강하기 때문에 초보 가드너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여름과 가을 꽃 정원 소재 되겠습니다. 꽃이 귀한 시기에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주는 식물이고요. 장기 개화를 해주는 기특한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요, 코스모스입니다. 분홍 색깔의 물빈 코스모스 되겠습니다. 하늘하늘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분홍 색상 다음으로 보여드릴 투톤 색깔 그리고 사이즈 중품으로 나와 있는 루비스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가 쭉 올라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루비스타 다음에 코스모스는 초코 색상으로 꽃이 피어나는 초코 코스모스입니다. 진한 색감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보라빛깔의 스카비오사입니다.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이 역시나 아름다운데요. 가운데 수술 암술이 있는 부분이 마치 핀의 쿠션처럼 생겨서 솔채꽃이라고 불리고 핀 쿠션 플라워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메발톱입니다. 12cm 보트에 5개만 있네요. 메발톱 색상 아름답죠. 메발톱은 생명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엔 강렬한 직사 광선도 끄떡없이 이렇게 꽃대 짱하니 올려주고 있네요. 부틀레아 보여드릴게요. 리틀 루비가 이렇게 루비 색상의 진한 색감의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리틀 루비 이렇게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요. 루비 색상 말고도 핑크 색상, 보라 색상 다 농원에 있으니까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땡강 나무입니다. 목대 짱짱하고 꽃도 풍성하게 피어주고 있는 요즘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자생하는 국산 특이종 식물로 생각해 주세요. 다음은 뻐꾹나리입니다. 농원의 뻐꾹나리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뻐꾹나리와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뻐꾹나리입니다. 매끈하게 빠져나온 잎이 아름다운 식물이고요. 꽃도 매우 독특한 느낌으로 피어납니다. 나팔 남천도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얀 색상의 꽃잎 사이로 자주 색깔 화심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크로산드라입니다. 크로산드라 오렌지 빛깔의 꽃들이 층층이 자라나는 것이 신비감을 주죠. 여름의 분위기와 여름 꽃들의 느낌을 가득 담고 있는 식물입니다. 열대지방 원산지인 다년생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구리난 혹은 덕구리난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백합과에 속하고 원산지 멕시코입니다. 줄기 밑둥에 물을 많이 저장하여 술병처럼 부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술병난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모양이 독특하고 시원시원한 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통한 밑둥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건조에 강한 식물입니다. 따라서 물 관리가 쉽고 식물 초보자 분들에게 선물해 보기 좋은 식물이기도 하죠. 독특한 모양과 수영 덕분에 인기가 있습니다. 꽃 중의 꽃이 장미라면 잎중의 잎은 휴켈라라고도 불리죠. 휴켈라 이용해서 미니 정원과 가든을 만드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휴켈라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지만 그늘에서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납니다. 다만 습기에 뿌리가 취약해질 수 있으니 고온다습한 장마철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죠. 추위에 매우 강한 편에 속합니다. 봄과 여름에 어김없이 푸른 잎을 쑥쑥 키워내주는 겸양온나무입니다. 분재 화분으로도 너무나 잘 키워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다른 화분과 조화롭게 장식을 하면서도 키우기 좋습니다. 파릇파릇한 식물의 묘미를 볼 수 있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황금무늬 비비추입니다. 황금무늬 비비추 잎이 너무 작지도 지나치게 크지도 않은 중간 정도 사이즈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나팔꽃의 친척이라 생각해 주시면 쉬울 거예요. 푸른색이 앙증맞은 꽃이 하루마다 피어납니다. 이른 아침에 꽃이 피어나는데요. 꾸준히 피어주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면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블루벨 소리아입니다. 파란색의 작은 종 모양의 꽃이 너무나 앙증맞게 달리는 식물입니다. 학술명은 실라라고 하는데요. 한 줄기의 작은 꽃이 여러 송이가 달린 채 피어나는 것이 특징인 야생화 되겠습니다.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석화입니다. 꽃말은 무모한 사랑이죠. 척박한 환경에서 화려한 꽃을 피워서 그런지 꽃이 화려하고 향기롭습니다. 요즘 부쩍 꽃기린을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온도와 생육 조건이 잘 맞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식물 황호접입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콩가 식물의 상록 다년초로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죠. 꽃 모양이 노란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을 하고 있어서 황호접이라고 부릅니다. 밤이 되면 잎들이 나비가 날개를 접듯이 오므라지죠. 황호접의 꽃말은 행복이 날라온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 가지고 있답니다. 다음 식물은 아가판서스입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인 식물로 물이 잘 빠지고 바람이 잘 통해주는 반 그늘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높이는 50cm 정도까지 자라나고요. 그 옆에 상큼한 향기와 앙증맞은 꽃으로 반겨주는 보로니아도 있습니다. 꽃을 무수히 피어날 것 같죠. 보로니아 원산지 오스트레일리아 되겠습니다. 연인의 향기, 잊을 수 없는 당신의 향기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로니아의 통통하고 예쁜 핑크색 꽃들 너무 예쁘죠? 물을 주시고 나서는 뿌리 통풍에 신경 써주세요. 다음 식물은 키우기 쉬운 아시난데스 오렌지 볼 되겠습니다. 식물을 좋아하시다 보면 어떤 시기에는 초하류의 눈이 가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다육식물의 눈이 가기도 하죠. 아시난데스는요, 잎이 늘어지는 식물에 속합니다. 길게 늘어뜨린 식물에 잎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셨다면 오렌지 볼도 추천드립니다. 오렌지 볼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은 토보다 분갈이 해주시면서 통통한 이파리를 관찰하시는 게 참
재미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줄기가 가늘게 그리고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것이 매력입니다. 아소가 솔송 혹은 다보이키아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진달래과에 속하죠. 상록, 소, 간목입니다. 유럽 서부에서 온 식물로서 에리카를 닮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품뿐만 아니라 분홍색은 이렇게 12cm 중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꽃이 정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서 약해진 가지나 시든 가지를 제거해 주시면서 원하시는 형태로 잡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밝은 실내에서 잘 자라나죠. 햇살과 바람이 솔솔 쬐이고 불어오는 날씨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해주는 시아스타 데이지입니다. 시아스타 데이지 겹꽃으로 펴있는 식물 먼저 보여드릴게요. 풍성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코라피아입니다. 코라피아는 지피식물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라피아 혹은 견물망초라고도 불리죠. 잔디, 대용으로도 사용이 많이 되는 식물입니다. 부쩍꽃입니다. 다년생의 풀이죠. 전국 어디에서나 잘 자라납니다. 습한 곳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에 개화를 하고요. 개화 기간도 깁니다. 꽃이 귀한 시기에 사랑을 받을 식물들이죠. 각 꽃은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개화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데드 헤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백일홍입니다. 부처꽃과 속하는 배롱나무 품종인데요. 그 중에서도 추위에 매우 우수한 품종입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피어있는 진한 빨간색 색감의 꽃이 매우 매혹적이고 유혹적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백일홍은 풍성하게 자라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개화 시기에 꽃몽오리를 자세히 보면 하얀색이나 핑크색으로 나오는 것 같다가 점차 진한 빨간 색상으로 변화하는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한 일이 생기면 저는 남천을 보면 기분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전화위복이라는 좋은 꽃말을 가지고 있는 남천이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을 쫓아내고 행운을 불러오는 나무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예로부터 집안 마당 한편에는 무조건 든든한 남천을 심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분홍 색상의 아름다운 카네이션을 닮은 해당화, 겹 카네이션 해당화입니다.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하죠. 진 꽃을 잘라주면 솥이 개화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포트도 있고요. 아직은 꽃이 피지 않은 포트도 있습니다. 꽃을 잘라주시고 나면요. 비료 한 주먹씩 올려주시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나죠. 중품 사이즈 15cm 포트로 된 도프를 찾아주셨던 분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도프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포슬포슬 우산 모양으로 평평하게 피어나는 꽃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길쭉한 잎에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어 마치 톱 모양을 영원상시킨다고 합니다. 화단에 모아 심으셔도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유럽 목수국 그래피티입니다. 그래피티 범에기과에 속하는 수국으로서 꽃은 지금은 라임 색상으로 펴 있는데요. 점차 분홍 색상으로 색상이 변화합니다. 100cm 전후로 성장을 하게 되는 수국입니다. 다음 수국 역시 목수국인데요. 비스위트입니다. 꽃의 색상은 하얀 색상으로 피어났다가 밝은 그린 색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높이는 50에서 6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죠. 개화는 6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개화를 합니다. 꿀벌이 잘 찾아오는 달콤한 향기가 매력적입니다. 아키메데스입니다. 게스네리아과의 식물로 반그늘에서조차 꽃을 잘 보여주어서 실내꽃 식물로 스트랩토카르푸스와 함께 인기가 좋은 식물입니다. 3가지 색상의 아키메데스 나와 있는데요. 아직 저도 꽃이 피어난 모습을 보지 못해서 확실한 꽃은 발현되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정 같은 식물 하이베리콤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하이베리콤은요. 꽃도 아름다운데 열매도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꽃꽂이로도 활용이 되고요. 꽃병에 꽂아서 예쁘게 감상하기도 합니다. 백화등 보여드릴게요. 백화등은요. 아름다운 꽃과 독특한 향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덩쿨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우아하고 매력적이어서 정원이나 테라스를
장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바람개비 같은 꽃의 모양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늬가 아름다운 꽃초설 백화등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촉촉하게 관리해주시고 겨울에는 약간 건조하게 관리해주시면서 키워주세요. 베토니꽃 예쁜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한 포트에서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8월경에 예쁜 꽃이 피어나죠. 유럽이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끈 겹해바라기입니다. 저는 꽃이 핀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해바라기가 마치 요정처럼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편단심꽃말 가지고 있고 선명하고 화려한 겹꽃이 여름 정원을 밝혀줍니다. 내한성 좋고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노지에서도 잘 자라나는데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실내에서 키우는 품종도 있습니다. 물을 주기 전에는 항상 흙 상태를 살펴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간수해 주시면 좋죠. 성장이 느린 시기인 겨울에는요. 속흙까지 마른 것을 확인하고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벨가못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과 보라색 사이의 색감이 느껴지는 벨가못. 벨가못은요, 베르가못 오일이라고 해서 허브 식물로도 정말 유명한 식물이죠. 부겐베리아입니다. 실내에서 키우면서 화사한 느낌을 보실 수 있는 꽃 되겠죠. 분홍 색깔은요, 꽃잎이고 하얀 색상에 앙증맞은 것이 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겐베리아는 햇빛을 좋아하는 열대 식물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서 키워주세요. 외목대로 자라고 있네요. 리비나 후밀리스는 자리공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미국 남부지역, 중앙아메리카, 열대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높이는 40cm 이상으로 자라나며 계절 내내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열매에서 추출한 액은 염료와 잉크에 사용되기도 하죠. 은쑥입니다. 은빛이 은은하게 노는 부드러운 잎을 자랑해주는 은쑥은 정원용 화초로 키우기도 좋고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죠. 부처꽃과 쿠페아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인 담배초 혹은 시가플라워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꽃이 매우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죠. 광택이 있는 붉은색의 꽃의 입구 부위가 하얀 색상이 나고요. 검은색의 테두리로 인해서 마치 불붙은 담배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적으로 개화를 하고요. 빛과 온도 충분하면 연중꽃을 피워주는 식물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아름답고 빛나게 살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채송화입니다. 채송화 한 뿌리에 전체적인 개화기간은 길지만 한 송이 꽃은요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피었다가 졌다를 정말 많이 반복해주는 식물이죠.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재미도 쏠쏠하고 시든 꽃을 야무지게 따주려면 부지런함도 필수가 되겠죠. 그 옆에는 포체리카 있습니다. 채송화에 비해서 잎이 동글동글한 느낌 들죠. 포체리카는요 육질의 잎과 줄기를 가진 덕분에 더위와 건조에 모두 강한 꽃 되겠습니다. 무늬 채송화라고도 불리죠. 새비름가에 속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식물 특성상 재배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름철 화단의 화초로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횡잉 화분으로 거리로 매달아서 키워도 너무나 앙증맞고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꺾꽂이로 쉽게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경에 부지런하게 꺾꽂이 해주어서 작은 모종을 만들어 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화사한 느낌의 선파워였고요. 그 옆에는 카멜레온 포테리카도 있습니다. 꽃은 아직 나와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잎끝이 이렇게 물들어감을 느낄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화이트 캔디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겹겹이 피어나는 꽃이 화사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죠. 장미 토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또는 흰 겹 토플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토플과는 또 다르게 장미 모양으로 겹겹이 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개꽃과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개화를 한 후에는 꽃을 잘라주시면 새순 나와서 꽃을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붉은 숫자인데 숫근 로벨리아 되겠습니다. 원산지 북아메리카에 속하는 초롱꽃과 숫자인데 속 여러 해살이 식물 되겠습니다. 진한 빨간 색상이 아름답죠.
아름답죠. 잎과 줄기, 꽃 모두 붉은색을 띠고 있어 홍화숫잔대라고도 불립니다. 습지에서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죠. 샤스타 데이지도 종류별로 색상별로 들어와 있는데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외성 샤스타 데이지 제외하고는 50cm 이상으로 키가 수직 상승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개화는 5월부터 여름에 피어나죠. 수kun성 단연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지상부가 말라붙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로 월동을 해서 이듬해 봄에 아름다운 꽃을 다시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스타타 버베나입니다. 마편초가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원산지 북아메리카입니다. 촛대 모양의 꽃이 보랏빛깔로 피어나죠. 높이는 60cm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헤어라비 사초는요, 여러 해살이 풀꽃으로 높이 6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죠. 햇빛이 충분한 공간에 두시면 비교적 강건하고 기르기가 쉬운 식물에 속합니다. 모양도 독특한 느낌으로 감성적인 식물 되겠죠. 앞서 보신 샤스타 데이지와 닮은 듯 다른 해변 국화 되겠죠. 자라면서 목질화된 줄기와 아름다운 꽃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흑광의 비름은 다육식물로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한여름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배수에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죠. 흑광의 비름 보셨으니 큰광의 비름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망울을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쭉쭉 자라 줄기를 올려주고 있죠.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꽃도 피워주는 가을의 전룡사 같은 식물입니다. 미리 들여서 준비해 주시는 거 좋죠. 빈 공간을 채워주는 다양한 야생화를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깡의 비름 안에 동글동글한 줄기 잎의 특징 잘 보여주는 식물이죠. 연화 바위솔은 은빛깔의 마법사라고 불리죠. 최소 6시간 이상 햇볕을 봐주시면 더욱더 짱짱하게 자라나는 모습 확인 가능하세요. 달맞이입니다. 농원에는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달맞이 있습니다. 5월부터 7, 8월까지 개화를 하는 식물 되겠죠. 일반적인 달맞이 꽃보다 꽃잎이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꽃입니다. 가을의 연인이라는 꽃말을 가진 쿨불가의 여러 해살이 풀되겠죠. 줄기 끝에 층층이 꽃이 피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난향초라고도 불리죠. 리아트리스도 이렇게 꽃망울을 올려주는 포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직으로 쭉 뻗어서 유럽 감성의 여름 정원 만들어주는 식물입니다. 무늬 맹문동입니다. 시원시원한 줄기와 무늬가 아름답죠. 무늬 맹문동은 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고요. 겨울철에도 얼어 죽지 않는 화초로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폭염, 추위, 가뭄, 장마에도 끄떡없습니다. 좋은 배롱나무, 좋은 백일홍나무입니다. 키가 작게 크는 외성 배롱나무를 의미합니다. 성장 높이 60cm 내외의 여름 꽃나무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100일이나 개화를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가습은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매는요, 사계절 상록이고 연중 노란 꽃이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꽃이 드문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화려한 색상의 노란 꽃을 보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멋스러지게 늘어지며 자라나는 유매입니다. 화사한 노란꽃이 마치 매화를 닮아 늘어지는 매화라고 해서 유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라임라이트 목수국입니다. 개화하는 시기가 7월부터 10월로 오랜 기간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주는 수국이죠. 내한성이 좋습니다. 매년 다시 대련의 꽃을 볼 수 있는 목수국 개량 품종임을 알아주세요. 토양의 영향을 받지 않아 쉽게 잘 적응해줍니다. 봄, 여름 식물 하면 구절초를 빼놓을 수가 없죠.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산과 들에서 보면 어찌나 예쁘던지 정원과 베란다에서 키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관상용으로도 너무나 좋고 약용으로 재배되기도 합니다. 높이는 50cm 내외로 자라나고요. 땅속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어서 번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절초는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호합니다.
선호하죠. 장마철에 고온 다습한 환경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토양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으니 장마철이 지나면 유실된 흙을 채워주시는 작업을 해주셔도 구절초에게 좋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잎을 가진 우엽입니다. 길쭉한 잎새와 다르게 꽃은 앙증맞은 느낌으로 피어나는데요. 변함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하늘바라기 빨강 노랑입니다. 소품과 중품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색상은 붉은 계열의 꽃이 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한 빨간 색상부터 주황 색상 이렇게 꽃이 약간은 섞여서 오묘한 느낌의 빛깔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하늘바라기는 애기 해바라기라고도 불리죠. 해바라기와는 달리 꽃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하늘바라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름다운 수꾼제라늄도 얼굴 내밀어주고 있네요. 수꾼제라늄 앞에는 이렇게 하늘바라기 중품이 나와 있습니다. 중품 15cm는 이렇게 줄기가 쭉 뻗어서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고 있죠.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 비해 온도, 습도에서 잘 자라나고 노지 활동도 가능한 내한성 강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물을 흠뻑 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꽃망울이 잘 생성이 되죠. 노란 색상보다는 빨간 색상이 이렇게 진한 잎의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줄기 역시 붉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바라기 노지 활동도 잘 되고 꽃도 큼직큼직 예뻐서 눈에 확확 띄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또 꽃미모가 물오른 것이 플럼바고인데요. 연 하늘빛에 보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린 신비로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럼바고는 남아프리카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갯질경이과의 식물입니다. 납중독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이라 나풀이라고도 불리는 하늘빛 색감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이와 잔대입니다. 두 가지 색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라나면서 줄기가 잎장이 길게 뻗어 자라나게 되는데요. 지금의 잎의 모양과 사뭇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보라 색상의 잎은요, 지금은 자색을 띠지만 자라나면서 점점 초록빛깔로 변화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온 도입 품종으로 희귀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줄기가 길어지면서 변모합니다. 가늘고 하늘거리는 줄기가 참 아름답고 꽃도 파스텔 톤으로 예뻐요. 하얀색의 시아스타 데이지 옆에는 벌레잡이제비꽃 3가지 종류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꽃이 피고 있는 스마일링 뷰티부터 보여드릴게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작고 귀여운 도톰한 잎을 가진 식물들 되겠죠. 식충 식물입니다. 환경이 잘 맞아준다면 1년 내내 제비꽃을 닮은 꽃을 피워주는 인기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도톰한 잎장들을 살펴보면 미세한 선모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끈적한 점액이 묻어 나옵니다. 이 점액에서는요, 달콤한 향기가 나서 벌레를 유인하게 되겠죠. 벌레가 점액에 앉게 되면 접착제처럼 끈끈하게 붙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벌레를 잡아주는 식물 되겠죠. 초코리프는 이름처럼 초콜릿색으로 물드는 둥근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빛을 받은 양에 따라서 연두색, 카키색, 버건디색 등 다양한 잎의 색상 보실 수 있다. 다음 식물 자태 어떠신가요? 너무 독특하고 묵직한 느낌도 있고 우아한 느낌도 가지고 있죠. 홍공작입니다. 무늬 백냥금이라고 불리는 식물이기도 하죠. 식물의 잎의 색상의 변이가 아름다운 식물로 무늬 백냥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진 보라색의 잎색이 아주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나고 관리하기가 까다롭지 않아 초보자도 좋은 식물이죠. 그 옆에는 홍공작과 대비되면서 약간은 밝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 잎성초설도 보여드릴게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죠. 꽃보다 화려한 무늬를 가진 잎설 초성 백화등입니다. 줄기가 길게 자라지 않아 더욱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단풍든 모습도 사랑스럽죠. 요즘 농원의 눈길을 사로잡는 꽃 중 단연 만데빌라 빼놓을 수가 없죠. 나팔꽃 모양의 꽃이 매력적인 만데빌라 2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란 색상과 진한 빨간 색상인데요.
만데빌라는요, 브라질 자스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스민처럼 약간의 향기가 풍겨나오죠. 길게 자라나는 덩쿨 식물입니다. 행인 화분 혹은 행인 바스켓에 넣어서 키워주시면 멋지게 연출도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황금 마삭입니다. 밝고 선명하고 화려한 잎을 가지고 있는 마삭줄입니다. 덩쿨처럼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수형을 다듬어서 나무처럼도 키워볼 수 있죠. 다음 식물 범부채입니다. 범부채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환경에서 정말 무탈하게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